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초점에 두고 우리가 책을 어떤 책을 쓸 거냐를 목표를 두고 다른 책에 서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why, what, how 이런 관점에서 예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식품 영양학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그 서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양한 책의 서문에 쓰는 스타일,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양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것들이 포인트에 두고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제 1번. 식품과 영양학에 대한 올바른 알 권리를 주장하는 대중의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범람하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른 식생활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기에 식생활 관리자의 역할과 자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5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이 개정된 식품 영양학 전공자라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초 지식을 담은 책으로 인간의 삶과 식품의 영향이 밀접한 조화와 자칫 혼동할 수 있는 영양학의 기초 원리를 잘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처음 영양학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기관의 소화, 흡수 등 낯설지 않은 주제로 도입부를 꾸몄으며 각 영양소의 특징과 핵심 내용 등을 간결한 표와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본서의 목적을 따라서 학습하다 보면 영양학적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공 심화 과정 지식 또한 튼튼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가라는 거는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생활 관리자의 역할과 자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요? 정보가 홍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식생활 관리자의 그 역할과 자질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썼냐? 식품 영양 전공자라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될 기초 지식을 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았냐? what. 그러니까 식품 영양학 전공자라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될 지식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인간과 식품 삶의 영양이 밀접한 조화와 자칫 혼동할 수 있는 영양학이 기본 원리를 잘 선별해서 구성했대요. 예, 무엇을 했냐? 혼동될 수 있는 것을 기본 원리를 잘 선별해서 했다고 했고요. 누구에게 이 책을 보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 영양학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이 들지 않도록 건강과 식생활, 신체 기관, 소화 흡수 등을 낯설지 않도록 도입부를 꾸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거부 반응이 들지 않도록 도입부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소의 특징과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뭘로? 표와 그림으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what? 식생활 관리자의 자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식품 영양학 전공자라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초 지식을 담았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영양학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거부 반응이 들지 않도록 도입부에 쉽게 꾸몄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서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문을 쭉 읽으면서 what, 그 다음에 what, how 개념에서 이 서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핵심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영양학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로 영양학을 재조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각 영양소별로 인체 내에 소화 흡수되고 대사되는 과정이나 작용되고 배설되는 과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 급원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존 영양학 교재와 차별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간결하지만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크 포인트, 해설란을 두어 영양학 관련 입문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2015년도 개정된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반영하여 새롭게 꾸몄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은 어떤 거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영양학을 재조명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썼냐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 각 영양소별로 인체 내에 소화 흡수되고 대사되는 과정이나 작용하고 배설되는 과정에 따라서 구성했고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의 급원과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와 해설란을 두어서 영양학 입문자가 일반인들이 쉽게 바람직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영양학 입문자라든가 일반인 누구나도 볼 수 있기 쉽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책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각도를 달리해서 썼다는 거예요. 재조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의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영양학 교재와 차별되도록 썼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썼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와 해설란을 두어서 그 입문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썼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에 있는 그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독학사, 혼자 공부해서 하는 제도 있죠. 독학사가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독학사는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영역에 맞추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중요 내용 및 핵심 요약 부분에는 키포인트라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제출 내용을 핵심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실전 예성 문제 부분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최근 기출 문제를 파악하여 그 기준의 다양한 문제와 그에 해당하는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으며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정말 왜 썼대요? 왜 썼냐면 독학사 취득을 위해서 책을 쓰여졌고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영역에 맞추어 내용을 심도 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영역을 먼저 봤겠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평가가 내용이 되어 있는지, 어떤 평가를 할 건지,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썼냐? 중요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을 했대요. 핵심 요약을 하고 키포인트라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도 썼고요. 실전 예상 문제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양학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예문을 3가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 경제 향상과 더불어 국민 의식 구조가 변화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졌고 그 중심에 바른 식생활과 영양 정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지하게 되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연령 가다로 인한 관련 질병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식품에 함유된 열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무분별한 다이어트와 넘쳐나는 영양 정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어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함께 식품의 소비량도 증가하면서 영양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영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균형 잡힌 식사보다는 오히려 기호에 치우치거나 불균형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지금 굉장히 높아졌고 잘 먹고 있지만 오히려 영양에 대한 불균형, 그리고 기호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식생활이.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시대에 바른 영양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또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영양 서적도 필요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 정보를 제대로 갖춘 영양사나 조리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책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정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 증진에 활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한국이 영양소 섭취 기준을 재정비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반영하여 영양학 교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양학 분야는 점차 세분화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질 식품, 영양, 외식 및 조리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알아야 할 영양 정보의 양과 질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리사나 영양사들을 초점에 두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뭐예요?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식품 영양학, 조리학, 외식학 등의 전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영양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양학, 조리학, 외식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2015년도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반영하였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영양 정보를 수록하였다. 집필지 모두가 국내외의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교재를 준비하였고 영양학을 공부함으로써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영양학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집필지는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재를 준비했대요. 예, 그래서 연구와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고요. 영양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영역을 모두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요? 연구와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재를 준비했고 그래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영역을 모두 이 내용에 넣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제 서문을 또 읽어보면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의 질문을 아래다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판하려고 하는 책의 대상과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배경을 어떤 것들이 알고 있으며 고등학생 조리과 학생들에게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예.
무엇을 내용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영양학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예,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책을 쓰는 것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방법론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와 그림을 넣어야 될 것인지, 체크 포인트를 넣어야 될 것인지, 실전 문제를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끔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내용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 5번에 영양학 그 서문도 제가 넣었는데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why, how, what, 그 다음에 what 이런 측면에서 이 서문을 분석해 보시면 나는 앞으로 책을 어떤 방향에서 내가 쓸 것인지 어떤 방향성이 딱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어떤 내용의 책을 쓸 것인지 목표를 함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보시고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